안녕하세요, 오토요 김정민입니다. 어제 코나인 아반떼엔 인제서킷에서 테스트를 마쳤고요.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제가 바쁘게 움직이는 바람에 수영 또 몰골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나인과 아반떼엔의 가장 핵심 비교 가운데서 궁금해 하시는 게 승차감이 어떠냐, 승차감이 어느 모델이 더 좋으냐, 이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반떼엔이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아반떼엔이 왜? 세단인데, 이거는 SUV인데 스트로크가 이게 또 길잖아, 댐핑에 여유가 있는데 이게 왜 승차감이 아반떼보다 더 안 좋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아반떼 N이 극강의 스포츠 성능을 구현한 M 브랜드의 뭐 대표 주자이긴 합니다만, 사실 스포츠 영역에서 보면 아반떼 N에서 구현하는 스트로크 사이즈가 스포츠 모델에서는 거의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보다 더 스트로크가 길어지게 되면은요, 이 댐핑에 따른, 그리고 또 스트로크에 따른 이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부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레이싱카 같은 경우, 레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낮아요. 여러분들 레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캐리어에도 실리지 않아 가지고 특별한 그 캐리어를 실으려면 특별한 그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거의 바닥을 쓸고 다니잖아요. 또 물론 뭐 그 스커트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또 과속 방지턱도 제대로 넘을 수 없게 차고를 많이 낮추게 됩니다. 이 차고를 낮춰야 된다라는 그 개념, 이거는 뭐 그 비클 다이나믹스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를 바로 알고 계시죠. 사실 CG와 로센타 간의 모멘트 암,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요. 짧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거동 변화로 인해서, 댐핑의 변화로 인해서 이 모멘트 암의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가 반복이 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그 길이의 변화가 크게 되면 이게 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돼서 스티어의 변화에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낮춰서 무게중심과 로센타의 간격을 좁히고 또 스티어의 변화를 없게 하기 위해서 댐핑을 되게 단단하게, 변화가 크지 않게 로스테 프리스를 강하게 설정하라는 거 말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반떼 N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CG와 이 로스텐타 간의 모멘트 암, 그리고 또 그 변화의 폭,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가 좀 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살짝 댐핑 영역, 이게 스트로크가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그 댐핑의 영역을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 놔도 모멘텀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롤에 따른 변화라든지 스티어의 변화로 인한 컨트롤의 어려움이 좀 덜한데, 지금 이 SUV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로크가 길어요.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변화폭이 더 크게 됩니다. 무게중심은 위로 올라가고 롤센터 간의 거리도 무조건 차체 중심이 올라간다 그래서 롤센터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 롤센터를 어떻게 또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를 좁힐 수도 있고 또 뭐 넓힐 수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차체 중심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거리, 모멘텀 암을 줄이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스트로크 사이즈가 길어지다 보면은 이 상하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모멘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거리 길이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무래도 롤의 영향을 더 받게 되면 스티어의 변화는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스티어 변화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게 뭐 언더든 오버든 그걸 또 빠르게 전환되는 리버스 스티어든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스포츠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단하게 묶어둘 수밖에 없어요. 차고가 높아서 또 지상고가 높아서 스트로크가 길어지면 그걸 더 단단하게 비율적으로 해놔야지만 그거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SU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강의 스포츠성을 실어놓게 되면 사실 세단의 스포츠형 모델보다 좀 더 불편감이 느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코나 N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SUV를 가지고 스포츠 영역을 소화한다, 이거는 사실 정통 스포츠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 세단이든 뭐 스포츠 고성능 모델 분야에서도 니치마켓 용입니다. 그래서 SUV로도 잘 달릴 수 있잖아, SUV로도 뭐 이게 극강의 어떤 속도를 즐길 수 있잖아, 뭐 이런 수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같아요. 씨름 선수, 뭐 미식축구 선수, 뭐 100kg이 넘어가는데 100m 달리기를 뭐 11초대, 12초대 끊는 정말 빠른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100m 기록이 빠르다 그래서 육상 선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잦은 경기를 소화하다 보면은 그 육상 선수의 훈련에 또 체형에 최적화되지 않은 그런 거구의 운동 선수들은 부상의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기록이 일정하게 나오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달린다 그래가지고 뭐 육상 선수만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SUV로도 뭐 SUV 레이스 같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고, 극강의 스포츠성, 회두성, 다이나믹스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영역에서 SUV는 사실 적합치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용자들, 쉽게 말하면 이제 스포츠 영역에서도 약간 변태적인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영역이 바로 슈퍼 SUV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SUV, 저도 이제 ML63 AMG 지금 12년째 소유하고 있고 X5M도 소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차들이 사실 직발에서는 뭐 크게 아쉬움이 없고 시원시원합니다만, 이 코너를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와인딩을 한다든지 서킷까지 가는 거는 사실 부담이 너무나 큰 문제고요. 그러니까 어떤 제대로 된 스포츠성을 느낀다? 즐긴다? 이거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기분을 다른 어떤 분야에서, 다른 영역에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코나는 사실 이 해치백과 SUV의 딱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한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통 SUV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게 정통 스포츠 영역에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코나에서 구현되어 있는 이 서스펜션의 스트로크는 극강의 스포츠를 편안하게 제대로 소화하려면은, 하기에는 좀 그 한계점을 넘어선 그런 세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스포츠성을 구현을 해놓으려면 승차감을 이 부분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승차감을 확보를 하려면은 코나 특유의 SUV면서도 제대로 된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성을 좀 약화시켜야 되니까 이도 저도 아닌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스포츠성을 살리려면 얘는 승차감을 약간은 좀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어. 댐핑 영역을 좀 더 단단하게 조여서 뭐 이렇게 좀 SUV인데도 승차감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워,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라고 밖에는 조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차고가 무게중심이 올라가게 되면요, 280마력의 출력을 소화를 하다 보면 이게 정지해서 약간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틀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구간에 있잖아요. 살짝 악셀링을 강하게 하겠다 보면은 이 토크 스티어가 여지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토크 스티어를 제어하는 기술이 상당히 좀 만숙해졌기 때문에 뭐 아반떼 N에서도 그런 현상이 뭐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현대 뭐 N9이라든지 한 200마력 중후반대 모델에서도 토크 스티어가 왜 이렇게 발생을 하지? 이런 거 좀 거슬리는데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SUV 달라요. SUV는 특히 전륜구동 모델에서 회전 구간에서 뭐 이렇게 좀 약간 강한 악셀링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토크 스티어 이런 현상을 방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댐핑을 여유롭게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약간 조여놔야 이런 현상들이 좀 덜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나 이 모델도 구조적으로 살짝 이렇게 토크 스티어의 그 현상들이 회전 구간에서 살짝 악셀링을 좀 약간 과하게 하게 되면은 그런 느낌들이 살짝 느껴지는데, 제어는 잘 돼 있어요. 제어는 잘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스펜션이라든지 로스테프리스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율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반떼에 비해서 저희가 뭐 서킷에서 주행을 했고,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고, 일반 도로에서 주행했고, 과속 방지턱도 넘어봤고, 다양한 형태를 두 대를 비교를 해서 해봤는데 아반떼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조금 더 편합니다. 편하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좀 덜 불편합니다. 아반떼 N도 A2B용카라든지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자동차에 비하면 좀 단단한 편이거든요. 근데 단단함과 딱딱함,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단한 건 헛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오돌도돌한 길을 이렇게 막 달리다가 만났어요. 그러면 서스펜션이 단단하면 운전자가 이를 쏟습니다. 이렇게 막 긴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단단한 서스펜션은 그 오돌도돌한 길을 두두두두두 하고 잘 극복을 해서 나가니까 그 순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느낌 좋은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잘 넘어가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단단한 서스펜션이에요. 이게 독일 스포츠 세단에서 이런 느낌을 잘 구현을 하니까 여기 한번 맛들이신 분들은 이 맛을 어떻게 잊어, 다른 자동차에서 이 맛 못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계속 이걸 이렇게 선호하는, 그래서 광편을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국산 모델 같은 경우에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조여놓으면은 딱딱해져서 불편하고, 이걸 풀어놓으면 물렁하고, 그동안 이제 그런 평가 때문에
현대기아가 무슨 스포츠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나 이 모델도 여전히 단단합니다. 헛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들두들한 길이라든지 요철이라든지 파인길을 지나다닐 때 생각보다 그 충격이 확 와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서스펜션의 특징이에요. 딱딱하면 꽝거리거나 그 충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굉장히 불편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불편감은 없습니다. 대신 일상 영역에서 활용할 때의 느낌은 훨씬 더 아반떼 L이 편하다. 덜 불편하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덜 불편하고 A2B용으로 더 적합하고 출퇴근용으로도 적합하다. 근데 공간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4.2m가 약간 넘는 그런 모델이고 안쪽의 실내 공간도 1열을 제외한 2열 트렁크 공간은 좀 좁거든요. SUV인데도 실내 공간 활용도가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들을 다 감안해서 차고도 높고 무게중심도 높고 하니까 잘 달리는 그래도 SUV로서 명맥을 보여주려면 N다운 모습을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 승차감은 그래도 약간 포기하자. 어차피 이 코나를 패밀리용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이거는 아예 주행 성능에 주력한 독특한 SUV로 가자. 이게 현대의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 그 코나 N이 나왔을 때 코나 N 구입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이거 뭐 구입을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다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코나 N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이에요. 20대 중반, 후반 혹은 30대 초반까지.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차를 여러 대를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보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 코나 N이 SUV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거야. 올인원, 멀티플레이어야 생각하고 기대하고 이걸 구입을 하게 되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데 불편하진 않은데 기대했던 SUV에서 기대되는 만큼의 승차감을 전달을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공간적인 활용이라든지 그 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려다가 보면 아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나 N은 여유가 좀 있으셔서 큰 차가 있어요. 그래서 A2B용 차라든지 장거리를 운행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있고 이런 차들은 좀 재미로 즐거움으로 스포츠형으로 즐기되 나는 이렇게 낮은 차보다는 운전 포지션이 높은 차가 좋아. 그리고 SUV인데도 이렇게 제대로 된 스포츠가 구현된 이런 모델들이 좋아. 약간 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적합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지금 뭐 전기차 시대가 오던 말던 이거 구입하시면은 꽤 오랜 동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기대감 크셔가지고 이것저것 이걸로 다 할 거야. 뭐 다양하게 난 경험할 거야 하시는 분이라면 기대했던 어떤 욕구가 충족이 많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점. 그런 분들에게는 아반떼 N이 맞아요. 아반떼 N을 저희는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라고 사실은 코나 N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내보냈고 아반떼 N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구입 안 됩니다. 뭐 좀 기다리 이런 거 할 생각도 안 했던 게 뭐냐면 목적성이 너무나 분명한 차이기도 하거니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서 향후 앞으로 한 10년간은 구입하셔가지고도 별 후회 없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대략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그런 차더라.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한다. 그리고 좀 죄송스럽게 개발자분들에게 그 극악무도한 뽀뽀를 날리는 바람에 좀 불쾌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코나 N 이 모델은요 물리적으로 스포츠형 모델이 담아야 되는 스포츠형 모델이 구현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이 살짝 한계점이 넘어가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한계점이 넘어가는 그 세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맛을 내려고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불협화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 스트로크의 사이즈, 길이에 오는 부조, 또 그걸로 인해서 스포츠 간의 또 승차감 간의 트레이드 오프 이걸 좁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좁히려고 해봤지만 아반떼 N만큼 좁힐 수가 없었던 거죠. 아반떼 N만큼 그 트레이드 오프를 좁혀버리면 뭘 하나 희생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 스포츠성 희생시키면 N이라는 그런 배지에 누가 되니까 그거를 차라리 살리고 승차감, 편의성 이런 부분을 살짝 좀 누그러뜨리자. 왜냐하면 이런 SUV에서 이 정도 성능을 내려면 그런 세팅밖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해서 기획이 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세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스티어링 휠의 반응성이 코나 N이 아반떼 N보다 살짝 더 약간 더 날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짝살짝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요, 반응이 조금 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조금 더 움찔움찔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많이 흔들면 움직임이 확실히 커집니다. 확실히 커져서 이게 왜 아반떼 N보다 코나 N이 원래 아반떼 N이 컨셉상은 더 날카로워야 되거든요. 더 예민해야 되는데 코나 N이 더 예민합니다. 요게 이제 이것도 역시 SUV 무게중심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로크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스트로크가 스포츠 주행에 맞게 길이나 강성이 잘 조율이 되어 있으면요, 그 댐핑 영역을 조금 더 부드럽게 포텐셜을 넓게 세팅을 해도요, 좌우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롤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스티어 변화에 좀 더 허용폭을 넓히면서 그런 변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반떼 N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조향하기가 편하게 여유 있게 세팅을 한 반면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성을 얹기에는 살짝 부담되는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고, 차고 지상고도 좀 높고 무게중심도 살짝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댐핑의 포텐셜 자체를 넓게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좌우로 스티어링 휠을 흔들게 되면 여기에서 생기는 변화 자체를 댐핑이 부드럽게 이걸 머금기가 좀 덜, 아반떼보다는 덜 좀 적극적이니까 좌우 흔들림이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고, 요게 스티어링 휠이 좀 더 강하게 조작이 되게 되면 그 움직임이 좀 더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마 이게 또 IDA의 그 유무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약간의 유격이 이런 스티어링의 급격한 조작 환경에서도 피드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적용된 차와 적용되지 않은 차에서 오는 그런 차이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차고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로크의 변화, 그리고 이걸 극강의 스포츠에 맞게 다듬기 위해서 댐핑의 포텐셜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이렇게 고속에서 보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향할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이요, 이 코나 N이 좀 더 예민합니다. 이런 것들도 아반떼하고의 차이점이고, 예상보다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느낌들을 저희가 이제 설계돼서 극한의 거의 90% 이상의 한계점까지 도달해서 저희가 또 측정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평가를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델도요, 팝콘 사운드 멋지게 터집니다. 네. 이렇게 즐기시면 되고요. DCT-N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프트 다운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세팅된 거는 비슷합니다. 지금 N모드에서 3단에서 4200 정도에서 2단으로 시프트 다운을 하면 바로 6300rpm으로 변속이 되면서 2단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자동 변속기든 DCT든 굉장히 이게 서킷이다 스포츠 주행할 때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보통 3200-300rpm 3단에서도 변속이 안 돼서 계속 이 시프트 다운을 빨리 변속돼 그러면서 막 타타타타타타 이거 그러면서 왜 안 돼 변속 막 이렇게 외치거나 부르짖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지금 이 모델은 그런 어떤 답답함,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은 느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 3단에서 이제 4200rpm쯤에서 하면은 6300으로 2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시프트업을 하게 되면 아반떼는 바로 웅 하고 죽었어요. 웅. 근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2단으로 올렸다가 내리면 웅 하고 내려옵니다. 요 세팅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프트 다운 할 때 속도는 비슷한데 시프트 업의 속도가 RPM이 내려갈 때 게이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엔진도 한결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이게 이제 동일합니다. SUV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반떼처럼
극강의 스포츠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들은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가는 걸 통해서 최고의 재미, 이거 진짜 진정한 N이구나, 진정한 스포츠성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구나 라는 느낌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주기 위해서 썼는데, 지금 이게 SUV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이제 무게중심 높고 차고 높고 이런 SUV 형태니까 평상시에 이 SUV를 가지고 가열차게 아반떼 N처럼 스포츠 주행 와인딩 막 즐겨야지 하는 게 보다는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여유로운 크루징이나 좀 뭐랄까요, 가속 진행될 때라든지 뭐 시프트 업다운을 할 때 그래도 조금은 한 템포 쉬어가는 주행 패턴이 그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프트 업에서는 이게 RPM이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덜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게 덜 빠르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연비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됩니다. 이게 빠르게 올라가고 빠르게 내려가면 스포츠성은 향상되는데, 연비 측면에서는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RPM이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결국은 손실이에요. 물론 뭐 차를 좋아하는, 스포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손실 같은 그런 부분들을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죠. 물론 아반떼도 이제 노멀 모드라든지 또 에코 모드에서는 연비를 아끼기 위해서 최적의 주행을 하는데, 이제 스포츠나 N 모드에서만 그렇게 변할 뿐입니다. 지금 이제 코나에는 N 모드에서도 그런 특성이 심어져 있다. 그래서 시프트 다운은 시원시원하게 되는데, 시프트 업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내려가고 부드럽게 하강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RPM의 변화가 덜 할수록 운전자가 느껴지는 불편이라든지 또 연비의 결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차종에 맞게, 모델에 맞게, 컨셉에 맞게 이렇게 조율하면서 양념을 하는 그런 그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좀 유의미한 현대의 변화이고, 현대라는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이런 매력들을 각 모델에 맞게 씹어놓기 위해서 N 개발자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부분 조율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기울였다, 이걸 시승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나엔 아반떼 N UC 정식 시승기는요, 인제스피디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레이서 황지로 선수, 김중근 선수, 이 두 선수가 본인의 느낌을 가감없이 이제 평가를 해줄 거고요. 랩타임도 측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기 30도, 습도 80% 환경에서 측정됐는데도 기록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겨울 환경, 그러니까 접지가 최적으로 발휘되는 기온이 낮은 환경, 습도가 좀 떨어지는 환경 같으면은 지금 한여름의 환경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2초 정도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드라와의 같은 시승 느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여러 편에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프리뷰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